스케치업을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웰컴 화면이 뜹니다. 물론 여기 Always Show on Startup 이 버튼을 눌러놨기 때문에 얘가 뜨는 거예요. 이 버튼을 해제하면 다시는 얘가 안 뜨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그냥 냅두세요. 왜냐고요? 여러분 뒷사람들도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계속 요거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나 혹은 회사에서 이걸 할 때는 요걸 꺼주시면 됩니다. 자, 런은 여기는 런은 뭐 스케치업 배우기 기능이니까 무시하고요. 라이센스 이거 스케치업의 라이센스고요. 자, 맨 아래 템플릿 얘가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항상 켜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템플릿을 읽어보면 심플 템플릿 그러니까 단순한 예제 파일인데 피트 앤 인치 피트와 인치를 사용하는 단순한 예제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심플 템플릿 단위가 미터. 그 다음에 보시면 아키텍처 건축이죠. 건축 디자인인데 피트 앤 인치 밀리미터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입니다. 건축 쪽 스케치업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혹은 도시 설계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도시 설계라면 기본 단위가 미터가 되겠지만 KS에서는 설계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반적인 디자인이 계속 나옵니다. 피트 앤 인치, 밀리미터, 미터. 네, 어반이죠. 어반이 도시계획이에요. 어반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피트,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랜드스케이프 조경입니다. 조경이고요. 우드워킹 이거 목재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네, 기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3D 프린팅에 대해서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글쎄요. 어쨌든 내가 인테리어 할 거예요. 밀리미터. 건축할 겁니다. 밀리미터. 자, 그래서 우리는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를 기본 단위로 쓸 겁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스타트 유징 스케치업 얘를 누르시면 스케치업이 이렇게 실행됩니다. 자, 전부 실행시켜 보시죠. 스케치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기본 메뉴가 이제 위에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이 풀다운 메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일일이 풀다운 메뉴를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 메뉴를 끄집어내 놓고 사용합니다. 툴 메뉴예요. 툴즈에 보시면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툴 메뉴들이 쭉 있는데 자, 이렇게 툴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툴 메뉴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메뉴들이 숨어 있습니다. 툴 메뉴들이 쭉 나와요. 필요한 것들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래그해서 드랍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건 다 우리가 끄집어내 놓고 쓰고 있어요. 자, 보통 요게 뭐냐면 라지 툴셋입니다. 얘가 라지 툴셋이고 여기에 있는 게 Getting Started입니다. 그 다음 요 아래줄에 있는 내용이 V-Ray 스케치업입니다. 요 정도만 꺼내놓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이쪽 트레이 부분에 또 잔뜩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Getting Started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라지 툴셋 왼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V-Ray 스케치업 라이트 카메라 그 아래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팅해 보시죠.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트레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트레이가 쭉 나와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 재질들, 그 다음에 레이어, 그림자 등이 이 속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맨 아래 맨 첫 번째 화살표가 있죠.
얘는 선택 툴입니다. 어떤 객체를 선택하는 툴이고요. 자, 얘는 지우개 툴입니다. 삭제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필 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필 툴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도형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툴을 이용해서 쭉 그려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빨간색 축과 일치가 됐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초록색과 일치가 됐죠. 나란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파란색으로 됐죠. 이 그린 축과 나란하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검정색이면 각도가 안 맞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대충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라인으로. 자,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고 자, 끝점에서 이렇게 라인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보시면 네모난 사각형이 그려지는 순간 면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때 휠을 앞뒤로 돌려봅니다. 앞뒤로 돌려봅니다.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는 것 보이시죠? 이게 돋보기 툴인데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이거 눌러놓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거 줌 툴이라고 합니다. 줌. 근데 굳이 얘 안 쓰고 휠을 그냥 휠을 돌리시면 돼요. 자, 돋보기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네, 화면 맞춤입니다. 이렇게 화면 맞춤. 어떻게 있든지 간에 얘를 누르면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요건 화면 맞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바닥이 있을 거예요. 얘가 화면 이동.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이동인데, 그 화면 이동이고, 그 왼편에 보시면 축에 이렇게 회전되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죠? 얘가 오빗이라고 합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회전입니다. 화면을 회전시켜 놓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역시 휠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휠을 그냥 드래그 해보세요. 얘가 오빗입니다. 휠 그냥 드래그 하시면 오빗이고요.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입니다.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드래그. 그러면 예, 손바닥 툴이 됩니다. 펜 툴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내용이 여기 있는 카메라에 보시면 오빗, 펜, 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줌 익스텐드라는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카메라의 메뉴에 보시면 줌 익스텐드, 화면 맞춤이요. 얘가 줌 익스텐드입니다. 이렇게 단축키 나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2를 누르시면 되네요. 여기 줌은 Z고 펜은 H고 오빗은 O고 이렇게 단축키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오는 방법. 그 다음에 보시면 파라렐 프로젝션하고 퍼스펙티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는 방법이 파라렐 프로젝션하고 퍼스펙티브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퍼스펙티브는 투시라고 하고 파라렐 프로젝션은 투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냐면 원근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투시는 원근감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원근감이 있어요. 파라렐 프로젝션은 원근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라인을 보세요. 자, 라인을 보시면 어때요?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라인인데 여기 간격이나 여기 간격이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원근감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퍼스펙티브. 그러나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놓으면 이렇게 원근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거리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얘가 틀린 게 아니죠. 얘가 틀린 게 아니고 원근감 있게 보느냐, 원근감 없게 보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카메라 메뉴에 보면 스탠다드 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화면이죠. 탑뷰. 그러면 뷰 자체를 이렇게 탑뷰로 바꿔버립니다. 탑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거.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죠. 자, 이렇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탑뷰,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양. 프론트 뷰, 앞에서 본 모양. 라이트 뷰, 오른쪽에서 본 모양. 레프트 뷰, 왼쪽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아이소. 우리가 보는 게 흔히 아이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퍼스펙티브로 놓으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카메라의 이 스탠다드 뷰를 잠깐만 바꿔보시죠. 선택하고 지우는 방법입니다. 여기 셀렉트 툴, 화살표 툴 있죠. 네,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또는 드래그 해보세요. 빈 공간을 클릭해서 이렇게 빈 공간으로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요.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빈 공간 드래그에서 빈 공간 드래그. 이렇게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느냐, 왼쪽으로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걸 윈도우 셀렉트라고 해요. 즉, 내가 그린 사각형 안에 전부 포함되어져야만 선택합니다. 지금 선택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끝까지 가야만 비로소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빈 공간을 드래그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션이라고 해요. 즉, 이 경계에 교차만 하고 있어도 선택을 합니다. 물론 교차뿐만 아니라 포함도 돼요. 자, 그리고 키보드의 델 키를 눌러보세요. 또는 자, 선택하고 이레이즈로 눌러보세요. 지우개로 드래그도 해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선택하고 델 키. 지우개 툴로 하나씩 눌러도 되지만 쭉 그냥 드래그. 그러면 선택하면서 지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한번 해보시죠. 여기 면이 안 생겼잖아요. 이거 화면 돌려보셔야 돼요. 여기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로 이렇게 그린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워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요. 자, 면이 들어갔나요? 네,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진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스케치업은 자동으로 면이 들어갑니다. 팔곡선이 되면 자동으로 면이 들어가요.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라인을 그리고 그러면 면이 들어갔죠. 다시 라인을 그리고 다시 라인을 그리고 어떤가요? 3차원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면들을 한 개씩 한 개씩 그려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면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모서리들을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는 푸시 앤 풀입니다. 네, 푸시 앤 풀. 푸시가 누르다, 풀이 당기다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폐쇄된 도형에 사용하는 걸로 푸시 앤 풀을 누른 다음 이렇게 들어가면 면이 점점점으로 바뀌죠. 클릭하고 클릭하면 3차원으로 바로 끌려 나옵니다. 이때 내가 이렇게 높이를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숫자를 쓰세요. 그러면 이 하단부에 자동으로 여기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0 엔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면에서 높이까지 2000mm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150 아니 1500 라인 1000. 자, 어떤가요? 이렇게 모양이 금방금방 만들어집니다. 푸시 앤 풀은요, 이렇게 만들어져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면을 돌출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게 푸시 앤 풀입니다. 누르거나 당기거나 누르거나 당기거나.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아니, 이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 자, 얘가 사각형입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사각형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만약에 내가 가로가 1000이고 세로가 1500인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클릭 후 1500 쉼표 1000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디멘전에 자동으로 수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1500 쉼표 1000이라고 써보세요. 굳이 여기 누를 필요 없습니다. 커서로 여기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키보드로 타이핑만 하시면 돼요. 1500 쉼표 10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1500에 1000인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클릭한 다음에 1500. 그러면 1500mm짜리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Move, Rotate, Scale입니다. 선택하고 지우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화면 제어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선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한 번씩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돼요. 전체 드래그 하시면 이와 같이 전체가 선택되겠죠. 다시 봅니다. 선택하면 면 하나가 들어가요. 더블 클릭하면 한 면이 선택됩니다. 다시 볼까요? 한 면이죠. 그런데 모서리가 선택 안 됐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모서리가 들어가요. 이때 트리플 클릭, 즉 3번 연달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체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동 툴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물어봐요. 스케치업이. 아무데나 기준점 잡아볼까요?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물론 숫자 쓰셔도 돼요. 여기에다 숫자 쓰셔도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자, 커서 옆에 이렇게 열십자가 나타납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뗄 때마다 달라져요. 지금은 커서 옆에 없지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이렇게 열십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눌렀다 떼면 열십자가 사라질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복제란 뜻입니다. 이건 복제란 뜻이에요. 자, 트리플 클릭하고 이동 툴, 그 다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고, 자, 그러면, 자,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복제해 보시죠.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이동 툴,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를 했습니다. 이때 그냥 곱하기 5, 그리고 엔터. 그러면 5개가 더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매번 선택하려니까 불편하죠. 이거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하나 선택했죠.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이크 컴포넌트하고 메이크 그룹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과 컴포넌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먼저 메이크 그룹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보시면 얘는 면 하나만 인식하죠. 그러나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는 전체로 인식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여기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얘가 원이거든요.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도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차이점 안 보이시죠?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면이 붙은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면이 안 붙어요. 무슨 얘기냐? 얘는 이동해도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나로 엮여버립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돌출은 돼요. 그렇지만 따로따로예요. 얘와 얘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룹이 되었거든요. 야, 나는 여기만 요거만 내 걸로 인정할 거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버리면 뭐가 돼요? 이 면이 이쪽 큰 면에 포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되더라도 트리플 클릭하면 같이 선택이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물론 얘도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동하기, 복제된 거 맞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요거 하나를 트리플 클릭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하면 요런 대화 상자가 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쓰는 게 요 set component access라고 하는 요 값 하나만 씁니다. 요 컴포넌트의 이름이에요. 요 컴포넌트의 이름이고 주석입니다. 그리고 축을 맞출 수 있어요. 일단 그냥 요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동하기. 자, 계속 복사했어요. 자, 어떤가요? 그룹하고 컴포넌트하고 별반 외관상으로는 별반 차이 없죠. 그런데 자, 얘는 그룹입니다. 그룹을 수정하는 방법은 선택해서, 자,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에디트 그룹. 얘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비활성되고 내가 지정한 객체 하나만 활성화돼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더블 클릭이요. 컴포넌트도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룹을 제가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만 수정이 되네요. 다시 보시죠. 컴포넌트를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함께 수정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컴포넌트의 차이점입니다.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룹은 복제하는 순간 너와 나는 남남이야. 따로따로입니다. 근데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제가 돼도 너는 나와 똑같아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수정하면 너도 수정돼야 되고 네가 수정하면 나도 수정돼야 돼. 이게 컴포넌트의 개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룹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룹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상을 설계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책상에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를 수정하면 나머지 3개도 똑같이 수정돼야 되겠죠. 이럴 땐 컴포넌트를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난간봉이 있죠. 난간봉 같은 거 어때요? 하나 수정하면 나머지 다 수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언제 일일이 앉아가지고 하나씩 다 수정하겠어요. 그럴 땐 컴포넌트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룹을 쓰고, 그래서 그룹과 컴포넌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회전하다는 뜻이죠. 로테이트 들어가기 전에 이동 툴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동 툴을 하는데 화살표 키요. 화살표 키. 오른쪽 화살표 키, 왼쪽 화살표 키, 위쪽 화살표 키. 아래쪽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오른쪽 화살표는 레드 축으로만, 왼쪽 화살표는 그린 축으로만, 그 다음 위쪽 화살표는 블루 축으로만 이동을 제한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라인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그릴 때도 이렇게 제한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한 제약을 거는 게 바로 이 화살표 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로테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는 회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노란색 파란색 프로텍트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 키로 방향을 제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즉 이 빨간색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왼쪽 화살표 키를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초록색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돼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 축, 파란색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이렇게 감싸지면 회전하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선이 있습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축이 기준이 되겠죠. 자, 로테이트 빨간색 축. 자,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중심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원점 지정하고 각도 지정하고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45도. 이해되시나요? 축의 방향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원점이죠. 이렇게 가는 게 큰 방향이죠.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감싸지면, 즉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의 방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고 그 다음 로테이트 축의 방향 지정해주고 중심점, 그 다음 원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각도, 예를 들어서 50도 이렇게 해요. 스케치업은요 좀 특이한 게 미리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면 이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게 0도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회전됐잖아요. 여기서 그냥
45도. 그러면 그냥 45도 가버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보다는 현재 진행하는 개념이 조금 더 맞고요.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Z방향으로 선을 좀 그려봤습니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그 다음 원점 축의 방향 45도 엔터. 아이고, 곱하기 다시. 자, 컨트롤 키 눌러놓은 상태예요. 복제되고 있죠? 45도 엔터 곱하기 5개 엔터.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아까 어레이 됐었죠. 이동할 때도 선택하고 이동할 때 복제하면서 클릭해주고 곱하기 5개. 그러면 5개 복제됐죠? 네,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이동 로테이트 명령어 쓰고, 자, 복제 원점 0도, 자, 30도 엔터 곱하기 12개 엔터. 그러면 이렇게 360도 동안 회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동할 건데 이동 툴이에요. 이동 툴입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갈 거예요. 이만큼 복제할 건데, 다만 이 속에 5개가 복제되길 원합니다. 클릭, 나누기 5개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이동 툴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나오는 여기까지가 요 간격으로, 여기서부터 요만큼 간격으로 곱하기 5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하고 이동 툴 컨트롤 키, 자, 여기다 클릭해 놨습니다. 이만큼의 간격으로, 전체가 여기까지란 뜻이에요. 이 사이에 간격은 모르지만 5개 만들어 넣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누기 5. 그러면 간격은 스케치업이 알아서 계산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로테이트 방향 지정하고 0도, 그 다음 한 바퀴 돌리고 나누기 12개. 안 들어가나요? 아이고. 다시 볼까요? 자, 선택하고, 자, 이동 툴 방향 지정하고, 자, 컨트롤 키, 자, 클릭하고 나누기 12. 자,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스케일. 자, 스케일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조절점들이 나옵니다.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대각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숫자 1이 기본값이고 0.5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2 그러면 2배 커지게 됩니다. 배수로 나가요. 또한 여기다 놓게 되면, 조절점 여기다 놓게 되면, 조절점을 여기를 선택하면 이 반대되는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X방향으로,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두 군데가 동시에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0.5, 0.5 이렇게 2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0.5 아니 2,2 그러면 원래대로 되겠군요. 이렇게 조절점들이 나오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돼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그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는 복제가 아니고 가운데서란 뜻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물체의 중심부 그러니까 크기가 이렇게 올라서겠죠. 자, 클릭하고 더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부에서 물체가 커집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은 복제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이렇게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겠죠. 자, 이럴 때 요 가운데 있는 점 있죠. 이 조절점을 누른 다음 쭉 갑니다. 커지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도형의 모서리를 맞춰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요. 면의 크기를 혹은 면의 위치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요. 내가 크기는 몰라도 옆으로 가면 옆에 거랑 기준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점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시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줄자가 나와요. 이게 테이프라는 툴인데 거리를 측정할 때 씁니다. 이렇게 점 두 개 이렇게 클릭해주면 거리가 이렇게 잡혀요. 나와요. 이렇게 툴팁으로 거리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클릭하면 나와요. 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하면 가이드선이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는 괜찮긴 한데 자, 이렇게 가이드선이 끌려 나와요.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2000 그러면 여기 있는 가이드선과 여기 있는 가이드선이 2000mm 떨어져 있는 거죠. 라인. 자, 이렇게요. 자, 2000. 자, 어떤가요? 가로 세로 2000인 정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제는 기본 명령을 조금 더 알아보죠. 라인을 그릴 때요. 라인을 그릴 때 선의 길이를 직접 쓰시면 됩니다. 1500 방향 맞추고 1500 이런 식으로요. 1500 그 다음 클릭 다시 볼까요? 1500, 1500 안 들어가는구나. 뭐였지? 네, 한번 해보시죠. 좌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은 절대좌표가 있고요. 상대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절대좌표라고 하는 건 스케치업이 원래 이 화면 자체가 다 좌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에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눌러서 대충대충 그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더 정확한 치수를 쓰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좌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선을 쓸 건데 이렇게요. 좌표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X, Y, Z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대괄호 안에다가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보시죠. 제가 조금만 작게 할게요. 여기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대괄호 열고, 무슨 자, 시작점 클릭하고 대괄호 열고, 그럼 대괄호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x가 500, 0, 0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x가 500이고 y가 500이며 z가 0인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대괄호. 그럼 두 개 찍혔죠? 열고 닫고가 동시에 찍힙니다. 그 다음 500, 500, 0 이렇게요. 그러면 보이시는지요? 그 다음 대괄호 열고 0, 500, 0 다시 대괄호 0, 0, 0 아이고 이런 다시요. 자, 대괄호 0, 500, 0 자, 그 다음 대괄호 0, 0, 0 엔터. 자, 맞나요? 자, 이거 할 때 아까 여기서 왜 틀렸냐면 이겁니다. 대괄호 0, 500, 0 그리고 엔터 쳤어요.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좌표가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좌표를 써버리면 이 좌표가 고쳐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움직여줘요. 커서를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가 없어진단 말이죠. 이때 다시 입력하는 겁니다. 0, 0, 0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원을 그려볼까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서클. 그런데 여기 커맨드를 이렇게 보세요. 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고 봤더니 원이 아닙니다. 원이 아니에요. 그죠? 원이 아니라 사실은 정다각형입니다. 원으로 그리게 되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정다각형으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각형, 12, 엔터, 중심 클릭, 반지름 클릭. 자, 12각형 도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원기둥이네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오른편에는 정다각형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사이드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12개,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내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돌출하고 나면 차이가 나요. 자, 보이시나요? 똑같은 12각형으로 그렸지만 원은 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정다각형은 이렇게 면이 각지게 떨어집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면이 부드럽게 나오느냐 각지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24각형만 돼도 원기둥처럼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아래 호 그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얘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그려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요. 사이드가 나옵니다. 사이드 있어요. 즉 얘도 이렇게 모서리가 각져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 때문에 이렇게 각지게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각형, 엔터, 중심, 시작 120도. 자, 그러면 모서리가 전체 8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거는요, 투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 다음 중간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 중간점. 포인트, 중간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정다각형 보실 때요, 예를 들어 제가 육각형으로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접하는 정다각형 그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컨트롤 키 눌러보세요. 외접하는 정다각형이 들어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내접하는 정다각형, 외접하는 정다각형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더 확연히 티가 날 거예요.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다시 라인. 자, 서클.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운데는 지워보죠. 자, 보시면, 자, 이러면 원에 내접하나요? 내접하죠? 안쪽으로 접하고 있죠? 다시 봅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보면, 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입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요. 한 점, 두 점, 세 점이요. 이렇게요. 점 3개입니다.
점 3개로 홀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이입니다. 원점, 그 다음 클릭하면 이렇게 파이가 나와요. 피자 조각을 파이라고 하죠. 네, 피자 조각처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파이입니다. 각도를 넣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은 명령어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부 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한 80% 명령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라인, 렉탱, 서클, 그 다음에 이동, 회전, 푸시 앤 풀, 그 다음에 팔로프, 옵셋, 이런 거 많이 써요. 딱 요 정도 씁니다. 나머지는 다 응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85쪽에 보시면 조그만 계단이 하나 나옵니다. 자, 계단을 그릴 건데요. 여기 치수가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리는 걸 보시고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인. 자, 전체 선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800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Z축으로. 자, 얼마 갈까요? 네, 100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200, 100, 100, 200, 다시 Z축으로 100, 200, 다시 100, 그 다음 200. 자, 그 다음에 닫기. 자,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600. 그럼 금방 만들어지죠. 요 계단 하나를 200, 그 다음에 요 높이를 100으로. 그럼 8개니까 전체 길이는 800, 그 다음에 이 폭은 600.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른 방법으로 그려볼까요? 자, 렉탱글 800, 600. 그 다음 선 하나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컨트롤 키 눌러서 200, 엔터, 곱하기 3개, 엔터. 푸시 앤 풀. 400, 300, 200, 100. 네, 이거 이레이즈. 면 삭제. 아이고, 다 지워졌네. 자, 어떤가요? 간단하게 그려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만 이렇게 할 때는 이 밑에 면을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면이 구멍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거야 뭐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면 간단하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앞에 있는 건 얘는 회색이고 뒤에 있는 건 흰색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면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얘가 앞면이고 얘가 뒷면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면이라서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요, 없어요. 안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렌더링 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진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렌더링 할 때 옵션이 있어요. 투사이드 렌더링과 원사이드 렌더링. 투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면 뒷면 다 렌더링 해주세요. 원사이드는요, 앞면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뒷면이 보이는 데는요, 안 해요. 그럼 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딱히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자, 여기 리버스 페이스. 리버스가 되돌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버스 페이스 그러면 면 회전시키기, 면 돌리기.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앞면 뒷면 돌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그 다음에 800, 600, 푸시 앤 풀,
4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긋는 거죠.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200mm 간격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이동, 컨트롤 200 곱하기 4 엔터.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얘가 먼저 이렇게 100mm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200mm, 얘는 300mm. 자, 다시 보세요. 렉탱글. 자, 그리는 방향을 이렇게 가는 거죠. 800, 400. 자, 푸시 앤 풀 600. 자, 그 다음 여기서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계단 모양을 여기서 그리면 되죠. 자, 이동하기. 자, 200 엔터 곱하기 4. 다시 선택하고 이동, 컨트롤 키 100mm. 자, 100mm 선택하고 컨트롤 키. 자, 200mm. 얘가 안 들어가네요. 그럼 라인으로 그리죠. 자, 여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나머지는 지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푸시 앤 풀 쭉 가는데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때 끝에 면과 마주치면 이렇게요. 다시 보세요. 쭉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툴팁으로 온페이스라고 뜹니다. 이때 클릭하면 면이 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어요. 푸시 앤 풀로 쭉 없앨 겁니다. 그냥 이렇게 쭉 뚫고 나가 버려요. 그죠? 이때 쭉 가는데 얘도 온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아이고. 다시. 아이고. 자, 이렇게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얼마든지 구멍을 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요. 모서리에 맞추면 바로 구멍 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리는 방법들은 많아요.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저렇게도 그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그려지는 방법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똑같은 도형이지만 제가 4가지 방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86쪽, 87쪽을 보시면 과제물들이 한 12개 있네요. 자, 한번 모델링을 해보시죠.